안녕하세요. 목동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오늘 역사 B 수업의 내용은 게르만족의 이동과 프랑크 왕국의 발전에 관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실 교과서 해당 페이지는 291 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는 1학기까지 서양 고대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나열을 해보면 에게 문명부터 그리스 폴리스에 대해서 수업을 받았고요. 이어서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학습하였고요. 로마는 크게 공화정 시기와 제정 시기로 구분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로마 제정 말기에 로마는 극도로 혼란을 겪게 되면서 서로마, 동로마로 분열이 되었고요. 이 중 서로마 세력이 게르만족의 이동 속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서양 고대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지요. 이어서 우리는요, 이번 시간부터 서양의 중세 역사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이고요. 중세 역사의 시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게르만족의 이동과 프랑크 왕국의 발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학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세 유럽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한 장의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랭부르 형제가 그린 호화로운 기도서라고 하는 그림의 일부입니다. 중세인들은요, 성당에서 종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에 맞춰서 매일 여러 번 기도를 드렸고요.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도서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도서에는요, 이렇게 달력이 수록이 된 경우가 많았고요. 이 그림은 12월 달 중에서 7월 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영주들이 살고 있는 성과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요. 이 그림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중세 유럽사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장원과 크리스트교, 봉건제 등의 요소가 모두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우 가치가 있는 그림 자료입니다. 수업에 앞서 유명한 영화 한 편을 일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글라디에이터입니다.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는 로마와 관련된 영화이고요. 이 영화 중 도입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의 주요 내용은 로마와 게르만족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영화이기 때문에 실화가 아닙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요, 당연히 로마가 게르만족의 대승을 거두게 되지만 실제로 많은 역사적 전투에서 로마는 게르만과의 전투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만큼 게르만족이 전투에 능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영화 일부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매우 인상적이시죠?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시간이 되실 때 이 영화 전체를 보기를 추천합니다. 영화 안에서 로마 장군 막시무스의 활약으로 로마군은 힘겹게 게르만족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지만 역사 속 많은 전투에서 로마군은 게르만족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로 토이토브루크 전투를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토이토브루크 전투에서 그 로마는요 무려 3개 군단을 잃게 되면서 전력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싸움에 능했던 게르만 민족은 과연 어떤 민족이었는지 지금부터 교과서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291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비로소 서양 역사에서 서유럽 세계가 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서유럽 세계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민족은 게르만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은 원래 발트해 연안의 북유럽 지역에서 주로 농경과 목축업에 종사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를 하고 토지가 부족해지게 되면서 이들은 땅을 찾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결국 로마 제국의 국경지대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들은요. 게르만족들은 싸움에 능했기 때문에 주로 로마 군대에 용병으로 복무를 하면서 평화적으로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르만족은 동쪽으로부터 훈족의 압박을 받게 되지요. 여기서 훈족이란 보충 설명 살펴보겠습니다. 흉노족의 일파라고 추측이 되는 민족으로 당시 유명한 아틸라라고 하는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서 라인강과 카스피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전투를 굉장히 잘했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훈족의 압박을 받은 게르만 민족은 깜짝 놀라서 대규모로 남하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서로마 제국이 붕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 영토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되었죠. 이런 게르만족의 일파에는 동고트, 서고트, 반달 그리고 롬바르디아족 등이 포함이 되고요. 이들은 굉장히 많은 게르만 왕국을 각지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유럽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게 되었고요. 역사에서 서유럽 세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밑에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족들이 근거지는 이 발트해 주변의 주로 북유럽 지역이었고요. 인구 증가와 토지 부족에 따라서 각지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마 지역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훈족의 압박을 받은 게르만족들은요. 서로마 영토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마는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평소 이 게르만족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고요. 하지만 게르만족들은요. 전사 중심의 자유민 사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사들 간에는요. 계약관계였고요. 전쟁이 없던 평화시대에는요. 자유민으로 구성된 민회가 왕 이상의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교과서 페이지 292쪽 준비해 주세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게르만족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멀리 이동을 한 결과 현지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주민에 비해서 수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문화에 비해서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인 양국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왕국은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오늘날 프랑스와 그리고 어디일까요? 독일 그리고요, 네, 이탈리아의 원조가 되는 중세 왕국입니다. 이 프랑크 왕국은 굉장히 성공을 거둔 왕국인데요. 이들이 성공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인들이 살았던 본거지로부터 이동 거리가 짧았고, 두 번째, 일찍부터 로마 카톨릭교를 받아들여 개종했기 때문에 로마 주민들과의 문화적 마찰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로마 카톨릭교로 적극적으로 개종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프랑크 왕국을 세운 클로비스였습니다. 클로비스는 로마 카톨릭교로 개종을 하였고요. 그 결과 프랑크 왕국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장면이 교황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클로비스의 모습을 담은 장면입니다. 이어서 프랑크 왕국의 발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을 거듭하던 프랑크 왕국은 유럽에 침략해온 이슬람군을 격파한 결과 프랑크 왕국과 크리스트교 세계를 수호하게 됩니다. 특히 프랑크 왕국의 발전을 가져온 왕으로는 카롤루스 대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카롤루스 대제는요, 여러 차례의 정복 사업을 통해서 오늘날 상당수의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크리스트교 보급에 힘을 쏟았고요. 이런 공을 인정받아서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결과 카롤루스 대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비로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 문화와 그리고 게르만 문화 그리고 크리스트가 융합된 새로운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카롤루스 대제는요, 유명한 피핀의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키가 굉장히 컸다고 전해집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카롤루스 대제는요, 그 수도 아헨에 학교를 세우고요. 여러 수도원의 학교를 부설하는 등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섭니다. 외국에서도 학자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던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영국 출신 석학이었던 엘킨은 카롤루스 대제에게 스승 대접을 받았다고도 전해집니다. 이런 카롤루스 대제의 노력 결과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발전을 가져왔던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프랑크 왕국은 분열이 됩니다. 지도에서 보이시지요? 이 부분이 카롤루스 대제가 정복했던 광활한 영토이고요. 죽고 난 이후에 서프랑스 왕국과 동프랑크 왕국 그리고 중프랑크 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요. 이 서프랑크 왕국에 카페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카페 왕조는 오늘날 프랑스의 기원이 되는 왕조이고요. 동프랑크 왕국에서 오토 1세가 등장을 해서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독일의 기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이 중프랑크 왕국은 오늘날 이탈리아의 원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처럼 프랑크 왕국은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는 왕국으로 유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역사에서 매우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카롤루스 대제를 프랑스식 발음으로는요, 샤를마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심화학습으로
EBS 5분 사탐 카롤루스 대제 편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안에서 비잔티움 제국이 언급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성상 숭배 금지령도 언급이 됐는데 이 내용은 다다음 시간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롤루스 대제가 가져온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소개가 된 이 부분은요, 우리 교과서에서 카롤루스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세 유럽의 봉건 제도에 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